자, 부분합에서는 부분합의 가장 큰 단점은 데이터의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죠. 왜? 정렬 작업 때문에. 정렬 작업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계산할 수는 없을까? 원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거죠. 합계를 계산하거나 그룹별 계산할 때 그게 바로 피벗이라는 기능이 나온 거예요. 데이터 순서에 뒤바뀜 없이 계산 작업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산 작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그룹별 계산이죠. 그룹별 계산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자, 피벗이라는 말이 나와요. 피벗 테이블, 영어로는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테이블은 말 그대로 뭐 판때기지 뭐. 피벗이 뭐냐? 피벗 하고 발음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책받침 돌려보셨어요? 돌려보셨어요? 이렇게? 아, 이걸 보여드릴게요. 보셨어요? 더 돌리면 선이 빠질 것 같아서 제가 덜 돌린 건데, 모니터가 돌아가야 피벗 모니터라 그래. 피벗 모니터. 가로 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로 모니터로 작업을 하셨잖아 지금까지. 세로 모니터로 작업할 일이 있어요? 모니터를 세로 놓고 작업할 일이 있을까? 아래 한글 작업할 때 여러분 아래 한글 문서 가로 문서 만들어? 세로 문서 만들어? 세로 문서 만들죠? 그 모니터도 세로 놓고 보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볼 때 어때요? 네이버가 가로로 나와 세로로 나와? 검색하면 세로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로로 놓고 보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델 사진 찍었어. 위에서 아래로 길게 찍었어. 그럼 포토샵으로 편집할 때 어떻게 해? 세로로 편집하면 편하잖아. 가로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벗 테이블, 피벗 모니터라는 거 있단 말이에요. 피벗 모니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비싸. 우리도 피벗 되는 모니터인데 우리 책상에 좀 붙여놔서 그런 거지. 돌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션도 되고요. 오르락 안 올라가 뒤에 묶어놨나? 엘리베이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얘를 회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회전할 수 있는 거죠. 왜 피벗 모니터를 쓰나요? 라고 되는데, 그런 작업할 때 쓰기 수월하지. 이렇게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 얘는 세로로 놓고 가로로 놓고. 그러면 좋죠. 여기 다 가로로 놨잖아. 가로로 이렇게. 예.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가로 세로로 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니터는 어떻게 가로로 쓸까요? 자, 보여드릴게.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여러분도 해보세요. 컨트롤 알트 오른쪽 화살표. 난리가 아니죠? 돌아갔어. 컨트롤 알트 아래 화살표 누르면 이제 거꾸로 뒤바뀝니다. 화면이. 거꾸로. 컨트롤 알트 위 방향키 누르면 이제 똑바로 올라가요. 예전에 브라운관 모니터 쓸 때는요, 모니터를 돌려놓고 썼어요.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가로로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세로로 돌려놓고 명령을 걸면 모니터가 세로로 되니까. 얘는 돌아가는 모니터니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잖아. 돌아가면서 쓰면 되지. 예. 이걸 쓰면 좋아요. 피벗 테이블. 가로 데이터, 세로 데이터를, 원래 피벗이라는 영어 단어가 그런 뜻이래요. 어떤 기준 항목을 선택해 놓고 가로, 세로 뒤 바꾸는 거. 쉽게 말하면 정렬 이런 거 하잖아. 우리가 기준 뭐 양팔 간격으로 좌우로 나란히 뭐 이런 거 우리 체육 시간에 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래요. 예. 여러분 댁에 있는 모니터가 피벗인지 아닌지 돌려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알아요.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달랑 꽂혀 있는 거는 피벗이 안 돼요. 이 일반적으로 모니터가 이렇게 기둥이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애들이 피벗이야. 요 기둥 비싸요. 25,000원 내지 35,000원 가요. 이것도 받침대로 스탠드 놓은 것보다는. 자, 볼게요. 그럼 여기는 정렬할 수 있는, 그룹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요? 부서도 다르고 직급도 다르죠. 그럼 경리과이면서 1-1직급이 있고 인사과이면서도 1-1직급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기준을 두 개를 놓고 쓸 수는 없을까? 아까 부분하면 어땠었어요? 부서명으로 정렬하면 부서명에 따라서 직급이 바뀌는 거잖아. 직급을 기준으로 정렬하면 부서가 그때 바뀌는 거잖아. 그러지 말고 부서 직급을 따로 놓자고. X축 Y축을 따로 놓고 보자고. 그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자, 블럭을 잡고, 아니 클릭해놔도 돼요. 얘가 붙어있지 않잖아요. 따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블럭을 잡지는 않아도 돼요. 삽입. 갑자기 삽입으로 갔어요. 기본적인 메뉴는 다 데이터에서 분석을 하는데 피벗 테이블은 삽입해서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 가면 화살표가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X축, Y축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죠? 그 밑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이랑 글자에 화살표가 있죠? 가보시면 피벗 테이블도 있고 피벗 차트도 있어요. 피벗 차트가 어려워요.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차트를 만들 수 있어요. 피벗 차트를 시작하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면서 차트로 들어가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별도로 차트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테이블을 할 겁니다. 이 데이터를 갖고 할 겁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맞죠? 껌뻑거렸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문제집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랬냐면 어쩌고 저쩌고 필터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라고 했는데 총합계를 해제하라고 그러고 동일 시트에 A 20번째 셀에서 시작하시 이렇게 써있죠. 여기 새 워크시트라고 돼 있잖아. 안돼.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A의 20번째 찍어야 돼. 이렇게 하래. 확인 누르면 돼요. 다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건데 블럭을 잡고 해도 되고 안 잡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때 새 워크시트로 출력하라 그러면 별도로 시트가 만들어지니까 안 되고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에 A의 20번째 하라고 문제 써 있으니까 여기 찍어주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내가 키보드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확인 누르면 이따구로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오른쪽에 뭐가 나타나죠. 자, 여기 밖에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이 안에를 클릭하면 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밖에를 클릭하면 그냥 워크시트인데 피벗 테이블이라는 동네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과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또 떠요. 얘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에요. 별도로 뜬 애들이 무섭다고. 여기도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 필기시험에. 예. 실기야 걱정 안 해도 되지 뭐.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배우는 거니까. 자, 예. 얘를 좀 끄집어낼게 앞에다. 문제집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2월 급여 계산 내역에 있는 거를 자 보세요. 이름이 어디 있어? 여기 이름이라고 있다. 여기 이름 앞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이름이라는 데를 끌어다가 필터에다 놓으래. 필터 문제집 그렇게 써 있어. 보고서 필터에. 근데 잘못 넣은 것 같아. 그럼 밖에 던지면 사라져.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이름을 클릭하면 행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진 애를 끌고 필터로 집어넣으면 필터로 가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돼. 그 다음 부서명은 부서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 두 번째 있네. 얘를 끌어다가 행 레이블에 넣으래. 아니 그냥 부서명을 클릭해도 돼. 클릭해도 되고 끌고 가셔도 돼요. 끌고 가셔도 돼.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직급이라는 애가 어디 있어? 세 번째 있네. 얘는 열 레이블에 넣으래. 열 레이블. 아까 그러고 보니까 부서명도 그룹이 되고 직급도 그룹이 되죠?
그 두 가지 그룹이 되는 거를 분리시킨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랬더니 부서는 4개밖에 없네, 4개. 직급은 하나, 둘, 셋, 넷, 5개고. 분리가 된 거야, 벌써. 그룹이 된 거죠. 그 다음. 이제는 가로, 세로에다 다 정렬을 해놨는데, 오른쪽 밑에 4사분면에 시그마 값이라는 곳에 상여금 끌어다 놓고, 실수령에 끌어다 놓고, 상여금의 최대값, 그건 나중 문제고, 실수령의 평균, 나중 문제고, 일단은 상여금 끌어다 놓고, 실수령에 끌어다 놓으시는데 순서는 맞춰야 돼요. 얘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상여금 먼저 오라 그랬으니까 상여금 먼저 오시면 돼요. 그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나. 경리과는 1-1직급이 있죠? 2-1직급은 없잖아. 대신에 기획과는 어때요? 1-1직급은 없는 대신에 2-1직급이 있죠? 있잖아, 이렇게. 분리가 다 됐잖아. 분리가 다 됐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직 최대값하고 평균 바꾸는 건 안 했죠? 그렇죠? 평균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상여금이라고 적혀있는 글자를, 그 화살표가 있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값필드 설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값필드 설정. 보이세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요 위에 보시면,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되고, 상여금을 클릭했어요, 먼저. 실수령이 아니라 상여금을 클릭했잖아, 이 동네. 그리고 필드 설정 눌러도 돼요. 실수령을 클릭하면 실수령의 항목이 뜨는 거니까 안 되고, 아까 상여금을 클릭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여금에 가서 값필드 설정을 누르시면 최대값? 최대값? 최대값을 바꾸세요. 그럼 최대값으로 싹 바뀌어.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어떻게 하래요? 실수령액은. 자, 보세요. 상여금 최대값으로 바뀌었잖아. 자, 실수령액 클릭하고, 여기 말고, 글자를 클릭하고, 요거 누르셔도 되고, 필드 설정 누르셔도 되고, 얘는 평균을 바꾸래며, 평균. 오케이. 평균이 됐어. 여기 상여금의 최대값, 실수령의 평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난 거지.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예. 그것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숫자 범주하고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는 게 나오고, 피벗 스타일 보통 6으로 지정하는 게 나오고, 뭐 행과 열에 대한 총합계는 빼라, 넣어라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또 살펴볼 거예요. 다시 피벗 테이블은 아까 가장 큰 단점인 부분합의 단점이라고 하는 데이터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과를 출력한다. 이거는 원본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예,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자, 예를 들어서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정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계산을 하는 게 부분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라 그랬죠? 원래의 데이터 순서가 섞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왜냐면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데이터가 섞여버리면 원 데이터를 소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 그런 걱정 없이 원래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정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장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 유지한다는 게 그게 장점인 거죠. 근데 아무래도 절차가 복잡해요. 부분 앞보다는. 예, 한번 볼게요. 원 데이터를 열어서 보시면은 부서라고 하는 거하고 직급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룹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부분합에서는 부서가 모여야 되고 직급이 모여야 되는데 부서별로 모으든지 직급별로 모으든지 하나를 기준으로 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피벗 테이블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삽입하거나 도형을 삽입하거나 하는 부수적인 기능 말고 엑셀에서는 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하는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앞에 있다는 얘기는. 몰라, 순서상 중요한 게 중요해서 앞으로 뺀 건지 그냥 필요해서 앞으로 뺀 건지 모르겠지만,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면 이 결과를 새로운 워크시트로 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워크시트 안에다 출력할 건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 시험에서는 기존 워크시트 안에다가 출력을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는 그 녹색 화살표에 지시사항에 보니까 20번째에다가 결과를 출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두 번 클릭하시면 안 돼요. 여기 두 번 클릭하시면 여기다 갔다가 다시 또 클릭해버리면 또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엉망이 돼요. 다 지워야 되고, 잘못하면. 두 번째 확인만 눌러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밖에를 클릭하면 그냥 워크시트 대화 상자로 보기 메뉴까지 나오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에 관련된 메뉴가 또 두 개가 또 뜨고, 그 다음에 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하는 애는 원래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당기면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제목줄이죠. 원래대로 위치가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도 너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기 좀 수월하려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좀 내려놨어요. 피벗 테이블 결과를 보면은요, 결과. 우리 결과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10장의 정답.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도대체 이거예요. 이쪽에는 직급이 보이고요. 이쪽에는 부서가 보인단 말이에요. 직급별로 부서별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상여금에 관련된 뭐 합계나 최대값이나 평균이 나오고, 실수령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개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계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 작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엑셀한테 알려주면은 알아서 계산을 하겠죠. 자, 그러면 현재 피벗 테이블에 들어있는 항목은 저 상단에 있는 것처럼 이름부터 실수령에까지라는 항목 8가지예요. 이름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서하고 직급의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서를 끌고 행에다 놓든지 열에다 놓든지 필터에다 놓든지 하는 건데, 시험에서는 알려주죠. 그렇죠?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은 필터에다 놓고, 부서명은 행 레이블이라는 것을 끌고 가고, 이때 부서명이라는 것을 클릭해도 들어오긴 하는데 만약에 직급 같은 경우도 클릭해버리면 행 레이블로 가거든요. 그럼 얘를 열 레이블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직급이라는 항목 자체를 드래그해서 열 레이블로 끌고 가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서하고 직급이 가로와 세로 형태로 구분이 될 겁니다. 데이터는 원래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럼 이제 이쪽에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합계든 평균이든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오른쪽 4, 4분면에 있는 시그마 값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여기에다가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대로 상여금이라는 거의 최대값하고 실수령액이라는 항목에 대한 평균을 순서대로 계산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먼저 최대값과 평균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상여금이라는 걸 먼저 끌고 올 거예요. 상여금. 그 다음에 실수령액을 두 번째로 끌고 올 겁니다. 끌고 오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합계라는 기능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지금 행 레이블에는 부서가 들어왔고요. 열 레이블에는 가로로는 직급이 나열됐어요. 그러면 그 격리과이면서 1-1직급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났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상여금과 실수령에 대한 뭔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 기획과이면서 1-1직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기획과이면서 1-1직급은 없나 봐요. 영업일과이면서 1-1직급이 있네요. 격리과이면서 1-1직급이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영업일과이면서 1-1직급이 만나는 그 계산 항목이 나타났네요. 자, 그런데 합계가 아니라 뭐를 최대값을 가져와라, 평균을 가져와라 하고 바꿔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 이 오른쪽에 있는 필드 목록표에서 펼친 목록 화살표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최대값으로 바꿔라, 평균으로 바꿔라, 최소값으로 바꿔라, 개수로 바꿔라 하시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필기시험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제공하지 않는 함수는 뭘까요?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은 다 나와요. 곱 이런 거는요. 그 말고 뭐 표준, 편차, 분산 뭐 복잡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중간값, 최빈값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중간값이라는 거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나타나는 값이 뭐냐 하는 거예요. 최빈값은 발생한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값,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걸 최빈값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여기 제공하지 않죠. 그렇죠? 시험에 묻더라고요. 예전에. 예. 자, 일단 최대값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상여금이 이제 최대값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 최대값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 최대값이라는 글자를 여기가 아니라 최대값 상여금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합계를 만약에 더블 클릭해서 최대값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 다음에 저기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메뉴에 가면 여기도 필드 설정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최대값 바꿔도 되고요. 바꾸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가가지고 또 여기서 최대값 바꾸고 뭐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으니까는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바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수령액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 글자를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안 됩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면 이상한 거 튀어나와요. 이상한 거 튀어나와요. 시트가 하나 더 만들어지니까 안 돼요. 요 글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옵션에 가서 필드 설정 들어가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항목에 있는 요 화살표 눌러서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바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서 평균 바꾸셔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름이란 항목은 필터에 넣고, 부서명은 행에다 넣고, 직급은 열에다 넣고, 그 다음에 각각에 만나는 데이터 요소마다 상여금과 실수령에 대한 계산 방법을 바꿔서 출력을 해줬어요.
근데 간혹 시험에는 이것도 나옵니다. 요거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끌고 가세요 라고 해요. 그럼 결과가 밑으로 내려가요. 즉 오른쪽 밑에 있는 상여금의 최대값하고 실수령액의 평균이라는 값이 지금 직급이라는 곳에 옆으로 가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행 레이블 부서명 밑으로 아래 방향으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보기 좋죠. 실무에서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일 거예요. 근데 뭐 시험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2월 급여 계산 내역표에서 피벗 테이블에 있는 대로 이름 여기 있네. 여기 이름에 가서 얘를 필터에다 두고, 그 다음에 부서명은 행, 그 다음에 직급은 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여금의 최대값, 실수령의 평균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계산해 넣습니다. 그 다음 옵션이 나와요. 옵션. 피벗 테이블 디자인에 가보시면 디자인은 꾸밀 때 쓰는 거예요. 뭐 이렇게 꾸민다 저렇게 꾸민다 꾸미면 되니까.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뭐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라 개 형식으로 바꿔라 하고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면 왼쪽 밑에 옵션이 또 있어요. 옵션이 또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가시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세로 고침, 요 세로 고침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피벗 차트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그 옵션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클릭해 보실 겁니다. 특히 옵션. ITQ라고 하는 엑셀 자격증에서는요, ITQ 자격증 엑셀 부분에서는 이 옵션에서 요거 체크하라고 나오고요. 요거 우리는 안 합니다만, 비어있는 셀에는 뭐라고 하라고 하는지, 뭐 별별별 하라고 하는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비어있잖아요. 밑에 여기 몇 군데가 비어있죠. 비워두면 충하니까 여기다 빈칸이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말고 요양미 필터에 가면 행과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마라, 해제하라 이런 말 했죠. 녹색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첫 번째가 행 총합계와 열 총합계를 모두 해제하라. 얘를 무슨 얘기냐면 얘 오른쪽 끝에 전체 합계가 나와요. 아래쪽으로도 합계가 나오거든요. 이 합계를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확인. 그러면 알맹이만 나온다는 얘기죠. 알맹이만 나온다는 얘기죠. 예.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이라는 메뉴 탭에 있는 옵션 항목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하는 건지 둘 다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말이 없으면 표시하라 마라 이런 말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해제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선택되어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요거 다른 건 안 물어봐요. 여기 있는 건 안 물어봅니다. 이런 건 안 물어보고요. 요약 및 필터에 있는 합계 영역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만 시험에 물어봐요. 우리 커말에서는 예,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시사항은 AS 20번째 셀부터 시작을 했죠. 사실은 20번째 클릭하고 시작했는데 18번째 줄에 필터링이 걸렸어요. 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20번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앞에 두 줄 위에 뭐가 나온다? 필터가 나와요. 필터를 빼면 20번째 줄이 맞아요. 필터가 들어가서 18번째 줄인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범주와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이용하여 지정하래요. 여기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홈에 있는 쉼표살 찍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값 필드 설정 여기 있잖아요. 최대값 상여금. 이게 더블 클릭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값 필드 설정 눌러도 되고, 여기 있는 거 화살표 눌러서 값 필드 설정 들어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옆에 값 표시 형식 있죠? 값 표시 형식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값 표시 형식이 아니네. 값 표시 형식은 아니네. 네, 여기에서 값 표시 형식 이게 아니고, 잠깐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요 값 표시 형식 이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표시 형식. 여기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있잖아요. 이제 숫자에 가서 뭐를 하라고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래요. 그럼 얘는 그렇게 찍었으니까 됐고, 실수령액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똑같이 두 번 하래요. 두 번. 여기 가서 숫자에 가서 요렇게 하라는 거지. 두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두 번만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상여금은 아까 한 번 했으니까 모두 상여금에 대한 그렇게 들어갔고, 여기 상여금, 그 다음에 실수령액 더블 클릭해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 범주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하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실수령액 영역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얘네들을 셀 대화상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그땐 그렇게 해주는 거고,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평균 바꿔라, 뭐 최대값 바꿔라 그랬잖아요. 그 밑에 있는 표시 형식에 가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세요. 값 필드 설정은 들어갔잖아요. 값 필드 설정 들어갔잖아요. 필드 설정. 표시 형식을 클릭해야 표시 형식 범주에 숫자 범주가 나왔죠? 이게 셀 서식 아닙니까? 그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을 하라 그랬잖아요. 뭐는 설명을 안 했어요. 요거 누르는 거 설명 안 했어요. 상공회에서 자격증 시험은요, 잘 나가다가 하나를 건너뛰고 보여줘요. 어디까지 가다가 한 단계를 건너뛰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거를 내가 빨리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어디로 갔습니까? 134페이지에 책에서는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 오른쪽 눌러가지고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표시 형식에 가서 여기 가서 요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게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책에선 요렇게 나와 있네요. 레이아웃에 가면 어디 가서 여기 레이아웃 아까 디자인 쪽에 가면 레이아웃 총합계가 있잖아요. 이거 해제하래요. 아까는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 했는데 얘를 여기 와서 해제하면 바로 해제가 되네. 그렇죠? 저는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옵션에 가서 요약및 필터에 가서 얘가 선택되어 있었는데 옵션에 가서 얘를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해제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 디자인에 가시면 부분합 옆에 총합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제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빠르겠네. 예. 근데 제가 왜 옵션을 왜 설명했냐면 ITQ라는 자격증 시험에서는 얘도 물어보지만 얘도 물어보거든. 요거 가운데 맞춤이나 빈 셀에 뭐라고 표시하는지를 ITQ 자격증 공부하시려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커먼에서는 요것만 물어보니까 바로 여기에서 해제할 건지 설정할 건지만 체크하시면 되죠. 그럼 오히려 수월하죠. 예. 그 다음 이 피벗 테이블 완성된 결과 안에다 클릭해 놓고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 가시면
피벗 스타일 보통 여기 밝게 말고 어둡게 말고 보통에 있는 1, 2, 3, 4, 5, 6번 하래요. 6번. 그러면 끝. 피벗 스타일에 있는 디자인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긴 디자인 스타일에 가면 밝게, 보통, 어둡게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 보통이라는 항목에서 1, 2, 3, 4, 5, 6 피벗 스타일 보통 6번 얘를 지정하래요. 그렇게 되면 이 답은 마무리되는 거죠, 문제가. 네. 다시 131쪽으로 가봅니다.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책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잠깐만. 여기다 두고요. 다시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가 다시 한 30번에 다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요. 그럼 또 만들 수 있어요. 연습하시는 거니까. 또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제출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줄이 있잖아요. 28이나 29번서부터 이렇게 쭉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잖아. 요 위에 걸리니까 옆으로 이만큼 블럭 잡아서 삭제해버리면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이 피벗 테이블 자체도요. 절대로 못 지워요. 일부를 못 지워요. 그래서 통째로 지울 수는 있어요. 그냥 키보드로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오른쪽 눌러 삭제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거는 가능해요. 부분합은 들어가서 부분합 삭제를 누르면 제거를 누르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피벗 테이블은 원래 데이터를 유지하고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 자체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지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냥 줄 단위로 블럭을 잡아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거든. 다시 만드셔도 돼요. 연습할 때는. 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삽입에 가서 피벗 탭을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범위는 정해주고요. 이때 새 워크시트인지 기존 워크시트인지 우리는 기존 워크시트로 하는 거니까 해놓고 어딘지를 클릭해서 확인 누르면 일단 기본 피벗 탭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기본 탭 만들어지고 이때 뭐를 필터에다, 뭐를 행에다, 뭐를 열에다, 그 다음에 결과를 뭐뭐 출력하는 건지. 지금은 상여금에 대한 최대값하고 수령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했지만 어떨 때는 한 가지만 출력하라고 돼요. 어떨 때는 세 개를 출력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기 나름이니까는요. 자, 교재 132쪽. 그래서 3번에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피벗 테이블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게. 그럼 이제 거기다 대고 얘가 지금 오른쪽 벽에 붙어 있었잖아요. 오른쪽 벽에. 근데 엑셀창 되게 길다. 엑셀창이 되게 길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야. 모니터를 새로 놓고 작업했나봐. 안 그러면 이렇게 길게 안 나올 텐데. 1번서부터 37번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얘는 요 목록은 끌고 당길 수도 있어요. 끌고 당길 수 있고요. 보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보시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필드 목록 누르면 사라졌다가 다시 누르면 나타났다가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필요한 항목을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라고 됐어요. 4번 설명 보세요. 참 성의 없다. 뭘 끌어다 놓으세요. 끝. 하나씩 끌어다 놓으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온 곳에 이렇게 답이 보이는데 얘를 이제 함수를 바꿔줄 때는 뭐로 바꿔야 되며 이런 거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요 필드 설정을 눌러도 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설정 눌러도 되고 여기에서 클릭해서 필드 설정 들어가도 되고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예.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가서 요약 기준을 아까 합계였었는데 아까 기본이 합계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약 기준을 바로 최대값으로 바꾸게끔 하는 기능이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합계를 평균 최대값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꿨는데 책에서는 어떻게 했다? 요약 기준에 가서 바로 여기에서 클릭을 했다.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나와 있는 거 디자인 탭에 가서 합계가 나와 있었는데 가로 세로 합계가 나와 있었던 거를 해제하라 라고 해서 해제한 거고요. 저는 옵션에 가서 옵션 항목을 눌러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얘를 뺀 거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표시 형식을 클릭해서 일반이라고 되어 있던 애를 숫자로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사용을 하겠다라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여러분이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요것이 요 표시 형식을 눌러야만이 나온다라는 거. 가표시 형식이 아니고요. 이건 아니고 요거 표시 형식. 헷갈려요. 표시 형식, 가표시 형식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아까 보통 6번으로 한다라는 거 5번, 6번, 7번이 있으니까 6번 마우스 갖다 대면 6번인지 5번이 뜨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답이 됐다 하는 거죠. 그게 136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설명입니다. 137페이지 보시면은 그 피벗 테이블에 대한 그 옵션 대화 상자도 거기 나와 있어요. 아까 보신 대로 옵션 대화 상자에 가면 레이아웃, 서식 이 부분에도 우리 시험은 아니지만 다른 시험에도 출제가 되는 영역이 많으니까 꼭 참고를 하셔야 되죠. 137페이지 아래 그림에 몇 번이죠? 아래 1번이죠?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에 1번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이 가운데 맞죠? 보여드릴 게 뭔가요? 얘가 지금 1-1지급이 이거죠? 이게 2-1지급이죠? 이게 2-2지급이 이만큼이잖아요. 얘가 왼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는 요 두 개 사이에 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를 병합을 했잖아요. 병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이 옵션에 가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안아서 병합이 돼요. 깔끔하잖아 오히려. 얘가 이게 두 개 사이에 오잖아. 딱 정확하게. 그게 옵션에 있는 요거예요. 요거. 가운데 맞춤을 해라 마라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별별 뭐 이렇게 넣어주면 비어있으니까 별표가 찍히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예. 빈 셀을 표시하지 만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빈 셀을 표시해야죠. 빈 셀을 표시해야 비어있지. 근데 비워두면 누군가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 키보드로 뭘 써도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다 뭔가를 작업할 수는 있죠. 왜냐면 삽입에 가서 글상자를 이용해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글상자를 이용해서 셀 위에다가 프린터를 인쇄하면 뭔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기 싫어서 비어있는 셀에다가 뭐라고 출력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아까는 136쪽이었죠? 139쪽 보세요. 기출 01번 문제. 기출 01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판매 현황. 자, 이거는 그룹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완제품인지 부품인지 하는 게 판매 형태별로 그룹을 질 수가 있죠. 또 어떤 걸 그룹을 질 수 있을까요? 없죠. 사실은요. 코드가 A인지 B인지 이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분합을 한다면. 근데 피벗 테이블은 날짜를 기준으로도 그룹을 질 수가 있어요. 1월달 거, 2월달 거, 3월달 거, 4월달 거 이렇게 월별로, 연도별로, 분기별로. 자꾸 뭐 이게 나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에 가서 기존 워크시트죠. 그리고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21번째라고 되어 있죠. 문제를 보시면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건지. 그 녹색 지시사항의 첫 번째 거를 보시면 A 21번째 셀부터 시작하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서 여기다 뭔가 계산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인 누르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는 두 번째가 뭡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어떤 항목을 어느 항목에다가, 어느 필드를 어느 항목에다가 집어넣을 건지죠? 첫 번째, 제품 코드는 필터에. 판매 일자는 행에. 판매 형태는 열에. 그럼 가로 세로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시그마 값 영역에는 납품 수량, 반품 수량. 근데 땡큐네. 합계래, 합계. 안 건드려도 되겠네.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이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이 시그마 값을 행 레이블 판매 일자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주의사항, 시그마 값이 판매 일자 글자보다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럼 판매 일자는 글자 위로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 값이 판매 일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 있죠. 판매 형태를 판매 일자 밑으로 내려가 보실래요? 판매 일자를 판매 형태가 위로 올라가고 판매 일자가 아래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요. 판매 형태가 판매 일자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가 열로 갈 수도 있고요. 열로 가니까 너무 복잡한데, 너무 많아서 이게 책에서는 행 레이블로 가라 그랬고 형태가 열 레이블로 가라 그랬죠. 이렇게 보세요. 시그마 값이 여기 부품 완제품 옆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보기 싫은데 얘를 판매일자 밑으로 내리니까 날짜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정리정돈이 됐잖아요. 자,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무조건 뭐 해라? 마우스로 이 항목을 다 밖으로 집어 던지면 다 빠져요. 그 다시 하시면 돼. 제품 코드는 필터, 판매 일자는 행, 판매 형태는 열, 그 다음에 납품 수량. 자, 보세요. 납품 수량 하나만 가져올 땐 시그마라는 그게 없었는데 반품 수량마저 가져오면 시그마 값에 나타나는 게 지금 납품 수량과 반품 수량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그마 값이라는 것이 열 레이블에 하나 생겨요. 이거를 행으로 끌고 내려와라는 얘기지. 끌고 내려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래요. 그게 어딨나? 그 말이 디자인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메뉴를 눌러야만이 보고서 레이아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 생략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서 개요 형식으로 바꾸래요. 이렇게 왜? 그냥 하래. 그렇게 하래. 하라는 대로 해야지. 안 하면 틀린 거잖아. 감점이 아닙니다. 하라는데 안 하면 그냥 틀린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결과 있잖아요. 요거. 이 결과를 어떻게 하래요? 리본 메뉴의 쉼표 스타일. 아까 홈에 가면 표시 형식 그룹에 있는 쉼표 스타일이 있었잖아요. 이거로 바꾸란 얘기지. 이거로. 뭐 이러면 너무 편해. 아까처럼 생각해보세요. 여기 필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또 뭐에 가서 짜증나거든. 이거 필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이렇게 짜증나거든. 근데 어떻게 하래?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홈에 가서 요 쉼표 스타일 찍어주라는 거지.
깔끔하게 한 방에 끝난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이 있고 완제품이 있잖아요. 부품이 있고 완제품이 있는데 그 판매 형태 옆에 화살표 보이죠? 판매 형태 옆에 화살표 그거 눌러서 뭐를만 보여주래요? 부품은 빼래. 완제품만 보여주래. 완제품만. 완제품만 보이네. 월 단위로 그룹을 하라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룹은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ITQ 시험에도 나오고, 뭐, 다른 엑셀에 관련된 시험 다 나옵니다. 자, 날짜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룹. 날짜 항목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그룹이 뜨는데, 월 단위라고 체크돼 있어요? 분기인지 월인지 체크할 때마다 색깔이 파란 게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룹에 가서 월 단위라고 선택을 하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있었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같은 연도죠. 연도 같은 연도잖아. 2018년도. 만약에 이게요 2018년도 2019년도 2017년도 뭐 연도가 막 섞여 있어. 그러면 2017년도 1월하고 2019년도 1월하고 같이 모여.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는 연도도 꼭 체크해 줘야 돼. 실무에서는 2017년도 1월 2월 3월하고 2018년도 1월 2월 3월은 다르잖아요. 근데 연도를 체크하지 않으면 2017년도 1월하고 2018년도 1월하고 2019년 1월이 같은 1월이니까 거기서 합산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연도는 구분해야지. 연도는. 그래도 월별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월별로 쫙 나오죠. 깔끔하고 좋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1월달 거 이만큼 모으고 2월달 거 이만큼 모으고 3월달 거 이만큼 모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아서 월별로 쫙쫙쫙 정리됐다 이거죠. 피벗 테이블은요 숨겨진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참 보세요. 옵션에 가시면 볼게요. 제가 1월달 거 있죠. 1월달 거 완제품 쪽에 가서 잠깐만요. 마우스 고장이 났나요? 왜 휠이 안 움직이죠? 자, 여기 1월달에 완제품의 단가를 350개 안에 35,000개로 바꿔볼게요. 얘를 35,000개로 바꿨더니 매출액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죠? 납품 수량, 단가를 필요 없겠구나. 350개로 두고 납품 수량을 17,000개로 바꿔볼게요. 17,000개로 바꿔볼게요. 17,000개로 바꿔놓으면 이 납품 수량이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뀌죠. 그렇죠? 완제품 거에 부품이 아니라 완제품 거를 제가 바꾸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서 옵션에 가시면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그때 반영이 돼요.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데이터가 170개였는데 얘를 원래대로 110개로 돌려놓으면 피벗 테이블 자체는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꼭 옵션에 가서 새로 고침을 꼭 눌러 주셔야만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만이 그때 OK 반영이 돼요. 이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 더 풀어볼 텐데 피벗 차트를 풀어볼 텐데 피벗 차트도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2월달 거를 여러분 3월달, 2월달, 1월달을 섞어를 내면 어떻게 섞습니까? 2월달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2월, 1월, 3월 이렇게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얘가 오름차순 정렬을 해주는데 정렬은 해줘요. 근데 이 정렬한 거를 우리가 바꾸고 싶을 때는 마우스로 항목을 드래그하면 돼요. 아까 여기 보면 1-1 경리과, 기획과, 영업,
일과 인사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나다로 정렬돼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정렬돼 있잖아요. 이거를 기획과를 아래로 빼고 싶어요. 그러면 요 마우스를 얘 말고 항목 이름을 클릭해서 이 테두리를 가면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뜨지 않습니까? 이때 마우스로 움직여주면 통째로 위아래로 바뀝니다. 통째로 바뀌어요. 우리가 정렬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명령을 걸어야 정렬이 되는데 여기서는 마우스로 이렇게 항목 간에 드래그만 해주면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거. 그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거 시험에는 항목 순서를 바꾸라고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럼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정렬 방식을 이용해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마우스로 인사과를 많이 끌고 올라가겠다 그러면 들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올라가면 인사과가 맨 위로 올라가요. 여기 겉테두리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죠. 얘도 물론 내림차순하면 3월이 올라가고 1월달이 내려가야 알아서 그거는 오름차순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2월달 거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2월달 항목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2월달이 맨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거꾸로 하려면 뭐 오름차순하면 되겠죠? 그건 뭐 되는 거니까. 기출 02번 한번 가볼게요. 기출 02번. 기출 02번 보시면은 여기에 등급이라고 하는 고급반, 중급반, 기초반이 있고요. 과정 코드가 영어, 전산, 마케팅, 영어, 전산, 전산, 마케팅 그룹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가려고 봤는데 얘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작성하라고 써 있어요. 그럼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여기 결과를 가지고 피벗 차트를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복잡하니까 바로 처음부터 피벗 테이블 화살표를 눌러서 피벗 차트로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피벗 차트로 들어가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가면서 차트로 가요. 편하죠 그러면? 자, 똑같아요. 처음에는 범위 지정해주고 결과는 기존 워크시트고 그리고 A 16번째부터 클릭해주면 되고 이렇게 기존 워크시트로 항상 순서가 그거예요. 먼저 이 데이터 영역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문제지에는 A 16번째 이렇게 확인. 근데 얘가 하나 생겼잖아요. 차트라는 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서 만들어지니까. 자, 얘를 잘 보셔야 돼요. 문제지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과정 코드는 필터에 등급이라고 하는 항목은 축 필드 항목에 그 다음에 근무 점수의 평균 근무 점수 가져오고 경력 점수 합계 경력 점수 가져오시고 끝났어요. 대신에 근무 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근무 점수는 평균이니까 근무 점수 항목을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 있는 옵션에 가서 얘를 평균을 바꿔도 되고 이렇게 평균 바꾸셔도 되고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얘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 바꾸셔도 되고 하여튼 평균이 바뀌었죠. 그렇죠? 이렇게 근무 점수는 평균 그 다음에 경력 점수는 합계. 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자 피벗 테이블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피벗 차트 만들어졌고요. 결과가 지금 페이지가 바뀌어서 보이는데 139쪽에는 피벗 테이블이 보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0에는 피벗 차트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피벗 차트 보고서는
새로운 시트로 출력하래요. 자, 보세요. 피벗 차트는 이 피벗 테이블은 옵션 디자인 두 가지만 뜨지만 얘는 차트잖아요. 차트. 그러니까 차트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 중에 첫 번째 디자인을 가시면 차트 이동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셔서 새 시트 이렇게 하든지, 오른쪽 눌러서 여기서 차트 이동 눌러가지고 새 시트 하든지, 끝. 피벗 차트는요, 차트는 뒤에 차트 문제 또 나오니까 그때 세밀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기출 02번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기출 02란 시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피벗 차트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피벗 차트가 이동했잖아요. 새로운 시트로 이동했잖아요. 그 시트가 워크 시트가 아니라 차트 시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기출공이라는 워크 시트에서 차트 1이라는 차트 시트로 만들어진 거죠. 앞에 만들어져요. 새롭게 뭐를 만들게 되면은 왼쪽 또는 위쪽, 쉽게 말해서 앞에 만들어져요. 뒤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끼어 들어가요. 요게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자, 이 데이터를 바꾸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바로 반영되지 않죠. 뭐를 눌러야 된다? 세로쯤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바뀌어야 피벗 차트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 있잖아요. 이 피벗 테이블, 얘를 삭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아까 차트 만든 거 있었잖아요. 걔는 어디로 갈까? 가보세요. 어떻게 됐나? 있네? 있기는 있죠? 자, 이게 원래 데이터인데, 원래 시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차트는. 저 상단에 보시면 과정 코드를 막 영어만 보겠다 그럼 영어만 보이는 거고, 과정 코드 중에서 난 전산만 보겠다 그럼 전산만 보는 거고, 난 다 보겠다라고 하면 다 나오는 거고, 필터가 돼요. 필터. 여기 필터.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니까 이게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벗 차트는 기본 차트로 바뀌어요. 아까 거랑 좀 달라졌어요. 실행 취소하면 원래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예.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기존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처럼 만들려면 불가능합니다.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피벗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직접 피벗 차트처럼 꾸미려면 어려워요. 안 돼요. 물론 가능한 영역도 있겠지만은 안 만들어집니다. 아까 같이 월별로 이렇게 그룹을 줬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갖고는 피벗 차트 자체를 못 만들어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야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피벗 테이블이 사라지면, 삭제가 되면 피벗 차트도 같이 삭제가 된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필기시험에 그게 나오니까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 데이터가 바뀌면 피벗 테이블은 같이 바뀐다. 동시에. 그러진 않는다 그랬죠. 꼭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바뀐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없애요? 응? 피벗 테이블은 어떻게? 요렇게 알맹이만 블럭 잡아서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잠깐 보세요. 얘를 대략 블럭 잡아서 지워주면 못 지워요. 다 잡아야 돼. 이렇게 다. 이 안에를 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변경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변경은 뭐냐면 못 고친다는 얘기죠.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영역을 다 잡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 잡아야 돼, 다. 눈에 보이는 건 지워져요? 또 그래요? 지워졌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지우고 나서 보면은 약간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지금 저는 안 지웠죠. 이제 지우고 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돌리면 되죠. 컨트롤 Z 눌러서 되돌리면 나타나는 거죠. 자, 피벗 테이블 중요상 원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반드시 새로 고침 눌러야 된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을 입력으로 하는 피벗 차트는 원 데이터인 피벗 테이블이 삭제돼도 일반 차트로 유지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피벗 테이블을 입력으로 하는 피벗 테이블이 기존 소스가 되는 거죠. 피벗 차트에서는 피벗 테이블이 사라져도 삭제가 돼도 피벗 차트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일반 차트로 바뀐다 하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요? 필드요? 아니, 봤습니다. 아, 필드라는 말은요, 필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필드라는 말이 나와요, 필드. 영어로는 이제 이렇게 쓰나요? 필드,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항목이에요, 항목. 다른 말로 아이템이라고도 하죠, 아이템. 예. 아이템이라고도 하는데, 항목이라는 얘기입니다, 항목. 요거. 등급이란 항목, 성명이란 항목, 과정 코드란 항목. 여러분 회원 가입 해보셨잖아요. 인터넷상에. 아이디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입력하세요. 성명 입력하세요. 이런 항목들 있잖아요. 항목이야, 아이템. 필드라 그래요. 예. 필드가 모이면 뭐가 된다? 레코드가 된다. 레코드. 레코드라는 건 한 줄이에요, 한 줄. 요거 한 줄. 한 줄을 레코드라고 한다. 컴퓨터 용어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엑셀에서는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레코드. 한 건이죠, 한 건.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뭐 연락처, 뭐 주소 이런 거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항목들이에요, 항목들, 필드. 그렇게 내가 입력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나에 관련된 항목의 데이터가 모이면 한 줄이 되잖아요. 그게 레코드가 되는 겁니다. 한 건이 되는 거죠, 한 건. 그런 레코드가 여러 개가 모이면 그게 파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가 모이면 파일이 된다. 근데 파일이 1개가 될지 100개가 될지는 레코드가 1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는 모르죠. 2개가 모여도 레코드 파일이 되는 거고 100만 개가 모여도 파일이 되는 거예요. 거래 현황 파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거래 현황 파일 안에는 거래 건수가 1개가 될지 100만 개가 될지 모르죠. 그런 용어들이 컴퓨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생소해서 그러신 거니까. 네.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의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원래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원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은 바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 고침을 눌러야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벗 차트에서는 피벗 테이블을 기본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 삭제가 되면
원 데이터는 있잖아요. 원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원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 차트로 바뀌어서 유지가 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